네, 지금 관심 가져볼 만한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비즈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조선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조선주에 대한 브리핑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4개월 전 미국에서는 대선 후보자에 대한 치열한 지지율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고, 한국에서는 각 후보자에 따른 수혜 섹터를 샅샅이 찾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손꼽힌 건 바로 조선과 원전 그리고 방산이었는데요. 조선은 정말로 트럼프 당선 후에 본격적인 랠리를 펼쳐가면서 지금으로서는 조선이 트럼프 수혜 섹터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전화에서 이 K조선을 콕 집어 언급할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이후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우상향을 계속하면서 이제는 고밸류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지만 이 무거운 주가를 계속 끌고 나가는 호재 뉴스들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타임라인으로 정리하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조선주 랠리는 첫 시작부터가 강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7일 새로 선출된 미국 대통령에서 입에서 나온 K조선. 이 대통령의 입에서 이렇게 특정 산업이 콕 집어 나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조선업 붕괴, 또 중국과의 해양 패권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갓 당선된 대통령의 입을 움직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야말로 불을 뽑으면서 상승하던 K조선. 이 다음 달인 12월 20일에는 법안까지 발의가 됐습니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심해서 미국의 선박 부흥과 중국의 조선업 견제를 위해서 미국 선박법을 추진한 건데요. 이 선박법은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재화의 2%만 미국의 상선, 80척을 이용한다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을 옮길 때 사용할 미국의 상선을 10년 안에 250척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이 법안에는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협력을 단순 MRO, 즉 다 만들어진 선박의 수리, 유지에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선을 함께 만들 수 있는 자격까지 부여한 법안인데요. 실질적으로 동맹국 중에 선박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혜가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당시 국회 회기 마감을 얼마 남기지 않고 발의가 돼서 지난 회기 때는 폐지가 됐는데요.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대통령까지 모두 합심해서 힘을 들이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후 기사 제목으로는 들고 오지 않았지만 1월 2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었죠. 이 취임식이 열리면서 조선주는 다시 한번 강세를 보였었고요. 또 2월 들어서도 호재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정말 거의 매달마다 강하게 상승할 만한 뉴스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신재생 에너지보다 전통 에너지를 강조하면서 특히 LNG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LNG선 확대에 대한 기대가 아무래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오래된 수건 사업, 미국 알래스카에 있는 LNG를 개발해서 해외에 팔겠다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LNG 관련주들에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국내에서 FLNG선 가장 잘 만든다는 삼성중공업 그리고 배관, 강관 업체들까지 함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 여기에도 뉴스로는 적어두지 않았지만 고밸류를 우려하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는 잠시 주춤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 무역대표부가 미국에 입항하는 중국 선박의 입항 수수료를 최대 100만 불, 우리 돈으로는 약 14억 원가량의 수수료 부과를 추진한다 뉴스까지 나오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았고요. 또 마지막 지난주에는 군함이 급한 미국 국방장관 3월 한국 조선소를 찾는다라는 뉴스까지 나오면서 조선주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4개월가량의 긴 기간 동안 조선은 뚱뚱해진 주가를 가지고 계속해서 위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조선주 안에서 4개월 상승률을 보면 한화옵션은 무려 177%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다시 재돌파했는데 확실히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직접 인수한 점, 미군 함정 MRO를 이미 수주했다는 점이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고요. 또 조금 더 가벼운 HJ중공업은 176%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20%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률의 앞자리가 좀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에 이어서 미군 함정 MRO에 진출하기 위해서 협약 체결 준비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20%대 급등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살펴보면 HD현대중공업은 70%, 삼성중공업 47%, HD한국조선해양은 19%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2월 들어서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LNG 관련 기자재들, 피팅과 밸브 그리고 상사주들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0%, 세아제강제주 19%, 한국카본은 14%, 동성화인텍은 9%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한 분기가 넘는 기간 동안 강세를 보인 조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2월 20일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현재 가치가 고평가돼 있다면서 조선주에서 내려와라, 하선이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발간되기도 했었는데요. 리포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뉴스에 따른 추가 상승 가능성 있지만 조정에 대한 불안은 지울 수 없다. 계속되는 호재에 강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고밸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공매도의 달 3월이 시작됐습니다. 우려와 기대 속에서 조선주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네, 브리핑 보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조선주 투자 전략 점검해 보겠습니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원님, 조선주 이제 방산과 함께 트럼프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뜨거웠다가 지금 뭐 변동성도 지금 커져 있는 상황인데 공매도 타깃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공매도 타겟이 될 만한 섹터는 일단 어떤 섹터일까요?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수익률이 주가가 좀 올라야지 네. 되겠죠. 저희가 공매도가 이제 중단이 된 이후 2023년 4분기 이후에 사실 추세적으로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 섹터가 딱 그 두 섹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뭐 논란은 당연히 뭐 지울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 정도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이 정도의 밸류를 설명해 줄 만큼 이제 이 산업 섹터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져가야 되는 코어 모멘텀이 남아 있느냐가 관건인데 수주 산업인 만큼 저희가 수주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논란은 계속 되겠지만 아마 뉴스에 지속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가 워낙에 잘 오르기는 했습니다. 하락장 속에서 주춤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고 앞서서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수개월째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막강한 호재가 트럼프가 되겠죠. 하지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 논란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있어서 조선업체의 큰 고객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지금까지. 90년대 이후에 미국 자본이 들어가 있는 해운사는 다 외자계로 넘어가기 시작을 했고 네. 군함이야 원래 외부로 발주가 나오던 주체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새로운 그 고객군이 크게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실행이 되기 이전까지 저희는 논란은 분명히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수준의 규모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조선 업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안심하고 확보할 수 있는 또 다른 수주 주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직까지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수준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 간의 조선업 협력 얘기를 또 하기도 했었는데 네. 이 부분도 다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뭐 나온 얘기가 뭐 세빙선이나 탱커 그리고 군함을 이제 패키지로 대량 장기 발주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건조를 한다라는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조선 업체들이 기존에 수주해놨던 물량을 이제 뒤로 제쳐두면서까지 미국 물량을 건조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지금 한국의 조선 업체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중국보다는 지금 수주 슬롯이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24년 4분 그 하반기가 되면서 중국이 좀 무리한다 싶을 정도로 수주를 많이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미국에서 발주를 하고자 하는 선대들이 뭐 당장 내년에 필요하다거나 이러한 물량은 분명히 아닐 것이고 이제 저희가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발주를 하게 되면 적정한 인도 시기에 아마 국내 지금 슬롯이 충분히 비워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든 선종에 대한 건조가 충분히 가능하고 저희가 기술력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고 인력도 가지고 있고 물리적인 사업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발주가 실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재평가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나올 만한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좀 탄탄하게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관세례대 이슈 안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가 더욱더 심화가 되고 있고요. 중국의 선박과 선사까지 뭐 추가적인 관세를 매기겠다. 이러한 소식 속에 그동안 좀 조용했었던 해운주까지 움직였죠. 보면은 네. 요즘에 이제 컨테이너 해운사들이 이제 바닥을 좀 다지면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뭐 벌크 선사들 같은 경우도 BDI가 워낙 그 100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이제 이 부분이 좀 회복되는 거와 겸해서 그러한 부분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이 지금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뉴스들 중에서 앞으로 미국에서 수출하게 될 이 제품에 대해서 미국 국적선이 좀 운송을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이 제대로 된 해운사가 없는 상황이고 미국 국적선은 실질적으로 꼭 미국에서 만드는 선박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네. 플래그십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제 미국에 국적이 등록되어 있는 선박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미국에서 수송되는 지금 수많은 해외 선사들이 수송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네. 국내 업체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소송까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볼 만한 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정부가 이제 중국산 호판에 잠정 이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도 밝혔는데 반덤핑 관세 조치가 되게 되면 중국판 이 후판 가격이 높아지고 중소형 조선사들 특히 뭐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소형 조선업체들은 실제로 중국산 호판을 50% 이상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많게는 정말 80~90%까지 달아 있는 업체들도 네. 저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저희가 선박에 대한 계약은 이미 2~3년 전에 체결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가격은 변화가 없을 것이고 저희가 중간중간 쓰게 되는 재료 가격이 변하게 되면 그 부분은 실질적인 이익률에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만약에 호판에 대한 이런 관세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전반적인 재료 가격이 만약에 상향 안정화되는 구조로 가게 된다면 네. 조선업체들은 이 부분을 오히려 선사에게 전가를 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악재라기보다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단 악재성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악재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연구원님께서는 이 조선주 토픽으로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기자재 안에서는 HD 현대마린 엔진을 꼽아주셨는데 지금 한국조선해양이 사실 조선주가 랠리를 펼칠 때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기는 했습니다. 이 종목을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 연중으로 일단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좀 좋았던 게 컸던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업체는 지금 현재 최근 한 2~3달 사이에 저희가 조선주에게 특히나 많이 영향을 주는 방산과는 조금 관련이 적은 편입니다.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HD 현대그룹 내에서 저희가 방산을 실행하는 업체는 HD 현대중공업만 있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영향이 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고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속적으로 이 두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선 섹터는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절대로 가는 종목만 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섹터가 공통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만약에 투자에 대한 판단을 내리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인 저평가라는 부분을 절대 간과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특히나 이 HD현대그룹 내에서 지금 조선업의 영업 역량이 좋아지는 걸로 인해서 돌아서는 이런 현금 여력을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데 가장 중심이 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추천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업체에 접근하시는 게 아무래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불안감이 좀 덜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주 완화 정책 기대까지도 짚어주셨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이 뭐 특히 자회사 HD 현대중공업 주식 담보로 6천억 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한다는 공시도 나왔었는데 이를 통해서 확보한 자금을 연구개발과 해외 법인 운영에 투입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일단 HD 현대중공업에 대한 지분율을 조금 낮추겠다는 계획을 회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네. 저희가 그룹 내에서 이제 과거에 HD 현대 일렉트릭을 가지고도 이제 EV를 발행한 사례가 있는데 할증 발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거기에 이제 이자율이 붙어 있지 않은 상황인지라 이렇게 고금리 시대에 자금을 좀 빨아들이기에는 네. 좋은 방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제 해외에 있는 법인 운영에 좀 신경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하나그룹처럼 뭔가 미국에 뭐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이러한 부분을 실행한 바는 없지만 국내에서 과거에 다른 해외 법인에 투자했다가 이제 실패했던 사업장들을 뭐 빌려서 쓴다거나 이러한 것으로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인건비가 낮은 지역에서 조선업에 대한 부분을 영위하는 것을 이제 현대중공업부터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발행한 EB에 대한 부분은 뭐 좀 합당한 발행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조선주는 뭐 가는 종목만 가는 게 아니라 섹터 업황 전반적으로 같이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또 HD 현대중공업이 미국 현지를 좀 공략을 하겠다 이런 발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인수 가능성 어디까지 보십니까? 뭐 지금 현재 미국에 남아있는 일반 상선 조선 업체들의 상황이 누가 뛰어나게 좋거나 이러한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네. 뭐 현지 사업장에 저희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게 일단 더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어떠한 회사라도 뭐 인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HD 한국조선해양 미국 현지 M&A 투자 관련 네. 소식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요. HD 현대 마린 엔진도 이제 조선 기자재 최선호주로 꼽아주셨는데 어떤 부분을 좀 좋게 보고 계십니까? 조선은 실제로 이렇게 선종들이 돌아가면서 호황세를 보이는 편이거든요. 네. 어떠한 시기에는 LNG선이 부각이 된다거나 어떠한 시기에는 또 컨테이너선이 부각이 된다거나 그래서 그러한 선종의 업황을 탄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 업에 가장 어울리는 기자재 업체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를 모색을 하겠죠. 네. 근데 엔진은 기본적으로 필수 기자재입니다. 어떠한 선종이 좋은 상황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기자재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사이클 자체가 저희가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으로 인해서 선박 발주량이 늘어나는 것이 가장 핵심에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엔진을 친환경 엔진으로 사용을 해야 실제로 저희가 얘기하는 친환경 선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서도 가장 필요한 그 기자재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고 조선 업체들에게 이제 납품을 하는 데 있어서 국내 조선 업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납품을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시장에 대한 확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가장 크게 사고 있습니다. 네, 기자재까지 짚어주셨고요. 아무래도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잘 가는 종목에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주 하면 하나오션을 빼놓을 수가 없고 오늘도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추이가 4개월 동안 170% 넘게 급등이 나왔는데 고점 논란도 나오고 있어요. 하나오션 자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제 손은 네. 떠났습니다. 저희 목표가는 넘어선 떠나버스죠? 상황이고요. 근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미국에서 발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하나도 실행된 것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분명히 실질적인 발주가 나와서 국내 업체들이 그 수주를 하는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고평가 논란이 있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조선 업종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끝나거나 아니면 고평가 논란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저평가로 다시 가야 된다라고 턴어라운드 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빠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야겠고 이제 상반기 조선주 투자 전략 어떻게 저희가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올해는 무엇보다도 저희가 기업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닝 시즌마다 조마조마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완벽한 조선업체의 실적 장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어닝 시즌 충분히 누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최근까지 나오고 있는 뉴스로만 지금 접하고 있는 미국의 발주가 실제로 실행되는 그 순간까지 이제 어느 정도 들고 계신 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누리실 만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발주가 실행되는 시점까지 충분히 누려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